이어서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시장 예측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오늘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이슈들 통해서 여러분들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해보셨죠? 직접 네. 열어주셔야 된다고. 네. 네. 한번 오늘 어떤 이슈 고르셨는지 열어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엔터 쪽에 네. JYP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JYP 지금 주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제 시작입니까? 지금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이제 좀 출발 초입 구간에 좀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JYP가 지금 가장 크게 장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신생 IP에 주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신생 아티스트를 좀 만든다라든지 신인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게 또 미래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어쩔 그게 수가 어떻게 보면 또 없죠. 미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반대로 JYP는 기존 IP에 주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이제 트와이스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쪽이 좀 주력 IP에 전원 계약, 재계약 소식까지 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실적이 기반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신생 IP의 지금 보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과연 보장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또 흥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지금 지금 상황에서 JYP 같은 경우 기존 IP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이후부터는 계절적인 성수기 좀 들어갑니다. 네.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가주면서 주력 IP에 대한 부분들의 아티스트들이 많은 활동들이 지금 나올 시기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신곡 발매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앨범 판매량 매출까지도 다시 증가를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뭐 수급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관이 정말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기관이 그냥 지금 바닥에서 싹 다 사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연기금의 자금까지 들어와 준다는 것은 이건 결국 단기성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한 부분들의 수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주가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지금 주가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JYP, 특히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JYP를 필두로 전반적인 투심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중에서도 일단은 가장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기존 IP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JYP 같은 경우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또 뉴스 찾아보니까 스트레이키즈에 관해서 콘서트 매진 이야기가 또 네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콘서트 공연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실제로 그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구나. 기존 네네. 아티스트에 관한 매출향이 굉장히 넓겠구나 이런 생각 좀 들기는 네네. 한데 그렇다면은 이제 JYP를 꼽아 주셨지만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 JYP가 그래도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포인트가 뭘까요, 본부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IP 성공이에요. 잘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게 신생 IP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 이게 인기몰이를 하면은 정말로 대박이지만 반대로 인기몰이 못하고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IP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JYP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따놓은 당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트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면 결국 기존에 어느 정도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주력 IP군들이 지금 전원 재계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계약 시즌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실적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따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변함이 없다라는 수급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도 실적이 좋아야만이 동행 성장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개별적인 JYP는 재료가 딱히 안 나온다고 해도요.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트키즈에 대한 부분들이 월드 투어라든지 콘서트 매진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하나하나만 붙어준다고 해도 이게 결국 주가의 살이 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주도적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 자금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엔터주들의 좀 긍정적인 이슈가 플레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JYP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엔터주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관세를 좀 피해가는 품목이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부분들인 것 네네.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가수 그리고
어떤 콘텐츠 같은 걸 생산하는 그런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엔터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관세주 피해갈 만한 그런 섹터는 우리 시장에는 없는 걸까요? 사실 엔터주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게임주들도 좀 관세는 게임주들? 피해갈 수 네, 있겠죠. 그쵸.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관세는 피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결국엔 지금 게임주들이 역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역성장이었어요. 솔직히 올해 신작 이야기하라면은 이야기할 사람 몇몇 없을 겁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네, 결국 이제 네. 넥슨의 뭐 퍼스트 디센던트라든지 넷마블이 나온 랩 말고는 딱히 신작 부분들의 흥행 효과를 본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게임스컴이 지나왔고요. 지스타가 지금 지나왔습니다. 지금 대형 게임사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개발비 투자들을 진행을 했었고 마케팅 비용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 신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넥슨 같은 경우 카잔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크래프톤은 인조이가 나오고 펄어비스는 또 붉은 사막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 특히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7개의 대제라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인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게임으로 또 출시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내년 대형 게임사들의 대작이 지금 대거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익 수익 레벨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겠죠. 하반기 때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흥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흥행을 만약 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실적 타격도 무시는 못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게임사들 같은 경우가 신작에 대한 흥행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기존작 대비해서 신작을 내놓을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게 게임 수요는 저는 줄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게임 수요는 줄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지금 계속해서 게임주들이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실질적인 이제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조금 더 마케팅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콘솔 게임 쪽에 또 강자인 기업들도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엔터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 특히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관세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금력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 증시 자금이 움직이는 그대로가 맞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증시 자금이 움직이는 쪽 게임이나 엔터 엔터 이런 쪽으로 쪽에 가네요. 그렇죠. 네. 이런 쪽에 지금 자금 유입이 왜 이게 왜 가지? 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상황인 거죠. 관세를 피해가는 분목. 네, 그죠? 그렇죠. 관세를 피해가는 네. 섹터 산업군에 지금은 그러네요.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워낙 강하니까요. 네, 네. 강한 인물입니다. 이게 쉽게 굽히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맞아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 이쪽 섹터가 단기적인 수급이 아니라 네. 또 스윙 이상의 수급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게임 엔터도 좋지만 엔터 안에서 JYP의 주가가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JYP 주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의견도 시장에는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솔직히 저 같은 성향을 가진 투자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네네네. 하거든요.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네네. 본부장님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손절가는 이게 결국 지금은 이게 단기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로 중장기적이나 아니면 좀 내가 스윙 적합하게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저는 21선을 일단은 깨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21선을 일단 깨지가 않는 부분들이 가장 좀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62,000원은 이탈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62,000원대까지는 내가 이탈 안 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손절 범위도 좀 넓게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익 스윙도 높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저는 올해 하반기 사실 뭐 12월까지 잘 모르겠지만 9만 원, 10만 원대까지는 9만 원, 10만 원까지요? 저는 네. 돌파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위쪽 매물이. 그러니까 지금 6만 원 아래대가 매물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악성 매물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근데 이 매물들을 지금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위로 올라와 준 구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7만 원과 8만 원, 9만 원 레벨 범위에 있어서의 효과는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탄탄하지가 않다라는 것은 언제든 자금력이 지금처럼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저점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거의 9만 원, 10만 원대 겁니다. 그때서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거의 JYP 주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엔터자들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피날레를 거의 칠 때가 거의 환영을 많이 받는 시기예요. 근데 그럴 때가 결국에 이제 중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익 실현을 나설 그런 구간이고요. 그런 구간들을 좀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저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는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대형 엔터사들 중에는 사실 가장 부진한 게 지금 하이브입니다. 그렇죠.
잡음이 좀 많아요. 시장에 네. 뭐 리스크로 대두되는 부분들 많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텐데 그러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엔터주들이 투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아티스트들의 악재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운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마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이슈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터주들 접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엔터주들에 우리가 접근할 때는 가장 큰 것은 기존 IP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생 IP 부분들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하이브도 지금 방탄 쪽을 좀 많이 벗어나려고는 한다라고는 하죠. 방탄 쪽을 많이 벗어나서 방탄 쪽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를 다른 신생 IP 쪽에서 좀 끌어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긴 한데 그게 여전히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많이 역부족인 상황이죠. 워낙 잡음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예전에 좀 말이 많았던 게 엔터주들이 움직이면 만약 하이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랬었습니다. 최근 움직임 동향을 보면은 JYP 쪽에 자금이 더 많이 쏠리고 더 있는 많이 상황이에요. 쏠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는 저는 이 떨어지는 칼날은 좀 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피하자.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개설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JYP 대비해서 다른 엔터사들 수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수급이 강하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하이브의 주가 역시도 일단은 워낙 시가총액이 또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출렁임에 또 밑으로 변동을 키우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때는 엔터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빠진 상황이고요. 이제 막 JYP가 출발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 결국 지금 어느 정도 제한적인 자금력 내에서는 여러 종목 다 못 올립니다. 하이브도 올리고 SM도 올리고 JYP도 올리고 다 못 올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실질적인 지금의 이익 성장 레벨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에 자금 초점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SM도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SM 같은 이 김에 경우는 SM까지 한번 전략을. 저는 사실 네. SM이 중국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네. 중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내수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SM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한한령 높아요. 해제 그 가능성 대두되면서 충분히 그렇죠.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저도 네. 충분히 받을 거란 보는데 네. 주가는 그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안 좋네요. 네, 주가는 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SM이나 다른 뭐 YG라든지 뭐 하이브 쪽에 접근을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접근해도 나쁘진 않겠다. 그럼 반대로 지금 JYP의 추세가 깨지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투자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SM도 지금 물론 좋게 봅니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가장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대형 엔터사들 위주로는 그래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